안녕하세요. 강 팀장의 보험 이야기의 강 팀장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에서 안 나온 줄 알았다. 정말 이것도 보장이 된다고? 보통 많은 분들이 실비에서는 보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보장이 안 되는 사례들도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대로 보장이 안 되는데 보장이 된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첫째, 제왕절개. 제왕절개? 임신 출산은 무조건 안 된다며. 맞습니다. 임신 출산은 무조건 보장이 안 된다. 이렇게 담당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담당자가 없으신 분들은 보험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자, 맞습니다. 제왕절개는 원래 보장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원래는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제왕절개를 어떻게 하다 받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틀려지게 되는데, 실제로 보험사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치료력이 있었고 그 치료력 때문에 제왕절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보장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약관에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과거 옛날 약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진짜 쌍팔년도 약관도 한번 볼게요. 6번 보시면은 임신, 출산, 산육, 이거 이제 보장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적혀져 있는 건데 뒤에 이렇게 써 있죠. 단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게 진짜 쌍팔년도 약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러면은 지금 착한 실비 이전 약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바로 착한 실비 이전 약관입니다. 제가 13년도인가 14년도인가 약관인데, 여기 보시면은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이거 이제 보장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여기도 똑같죠.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제왕절개를 하시는 경우가 뭐 선택일 수도 있겠지만은 의사가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권유하는 경우들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고객님이 그 이전에 자궁근종으로 치료력이 있었는지 전 그걸 먼저 살펴봐요. 그 이유는 자궁근종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이야기했죠. 자궁근종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 제왕절개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자궁근종 보장해줘야 되는 내용이죠. 자궁근종으로 인한 후유증, 이것도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가입 시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비를 한번 볼게요. 지금 착한 실비 보면은 질병에는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지 않고, 여기 다만 회사가 보장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만 보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가입 시기에 따라서 틀린데요. 사실 이 부분까지 제가 언급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실은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청구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각 보험사들의 손해사정인들이 대체적으로 법인 손해사정인으로 이렇게 직업을 변경하고 있어요. 손해사정인들이 월급쟁이에서 나와서 법인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인을 새로 계속 뽑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손해사정인들이 새내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고객님들 중에서는 이 이후에 가입해서 이 상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왕절개로 보상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계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고객님 이거 해봐야 알겠는데요. 그 이유가 실제로 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제왕절개를 하셨는데 그 이전에 치료력으로 자궁근종이 있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3년이 안 지났다, 그러면은 청구에 범칙합니다. 둘째, 화상진단비. 심재성 이도 화상, 그거 심각한 거 아니야? 심재성 이도 화상, 이게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제가 가장 쉽게, 정말 쉽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일 제가 뜨거운 물에 데였습니다. 그런데 피부가 빨개졌다 라고 하면은 요거는 표재성이라고 보시고요. 똑같이 데였는데 물집까지 잡혔다, 이때부터가 심재성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상을 받으시려면요, 빨리 병원에 가신 게 좋아요. 물집 잡히면 그냥 터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물집 잡혔다고 하더라도 금방 누그러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보상을 받으시려면은, 아, 나 물집 잡혔다, 빨리 병원 가야지 라고 하고서 그냥 빨리 병원 가서 진단서를 받으시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 화상진단비가 보험료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보험료가 싼 겁니다. 셋째, 하지정맥류. 응? 이건 무조건 받는 줄 알았는데. 맞습니다. 하지정맥류도 병이에요. 그리고 하지정맥류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내용에서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약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외모 개선 목적이 다리 정맥류 수술.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 정말 간단하죠. 의사분께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정도면 짐작이 가실 겁니다. 넷째, 요실금. 요실금? 그거 무조건 안 된다며. 네,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요실금이 무조건 안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보장받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전 약관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 약관입니다. 예전 약관을 보시면은 우측 상단에 제가 빨간색 표시해 드릴게요. N39 비뇨기통 기타 장애.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요실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질병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항목에 요실금을 이렇게 떡하니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요즘 약관 한번 볼게요. 요즘 약관에도 비뇨기 장애라고 써놓고 N39, R32 코드가 하나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N39와 R32 모두 다 요실금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N39만 요실금인 줄 알고 그것만 약관에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의사분께 요실금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N39 말고 R32로 진단서를 써달라, 코드를 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보상 청구를 하시면은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교통사고 한약. 이거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 부분은 이 영상을 볼 제 고객님들 중에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언급을 하고 갈게요. 우선은 교통사고, 한약, 당연히 원래는 보장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신 분들입니다. 첫째,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였는가? 또 내용이 나왔죠?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였는가?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둘째, 상해 관련 실비를 상해 입원, 통원 의료비가 아니라 다른 담보로 가입을 하였는가? 이 부분은 각 보험사들마다 용어가 틀려요. 일반 상해 의료 실비, 일반 상해 의료비, 상해 의료 실비 등등등, 이렇게 보험사들이 용어들이 각각 다양한데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입원 의료비, 통원 의료비라고 써져 있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입원 의료비 3천만원 아니면 5천만원, 1억원, 그러면서 통원 의료비 10만원, 30만원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1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으로 가입을 하신 겁니다. 이러신 분들에 한해서 교통사고가 50%가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한약 또한 보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특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보험 가입을 잘 안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사회급수 1급 기준으로요, 남성분들의 경우 보험료가 대략 한 만원 정도 나왔고요, 여성분들 한 14,000원 정도 나왔었습니다. 가입금액 1,000만원에 한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굉장히, 그때 당시 10년 전에 만원이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거를 가입하신 분들이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우선은 4번, 5번 같은 경우에는 굳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1번, 2번, 3번 제왕절개와 화상진단비, 하지정맥류, 요거 세 가지는 많이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상담을 받으시려면은 보험사한테 상담을 받으시면은 절대로 안 돼요. 왜냐? 걔들은 무조건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가입 당시에 보험 가입을 도와줬었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가지고 이 세 가지 부분을 꼭 보장을 잘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